그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에 정면으로 들이받아 떼죽음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갈아 넣을 사람은 항상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푸틴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전선으로 내몰리기 전에 떠나고 있습니다. 5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소집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고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로 내몰고 있는 총알바지 인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단서는 인터넷 검색과 지금 이 순간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담겨 있습니다. 8월 20일 보도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7월에 러시아 시민들의 이민 관련 온라인 검색이 2023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구글 검색 엔진에 해당하는 얀덱스의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2주라는 용어가 7월 한 달 동안만 80만 9,900회 검색되었습니다. 이는 6월보다 10만 번 이상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가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을 실시한 이후 2주 관련 검색어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동원령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검색어들을 보면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단순히 나라를 떠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떠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얀덱스에 따르면 7월에 떠나다 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이 13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또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면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징집 담당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비자 없이 라는 검색이 17만 1,600건으로 전월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비자 없이 떠나다 라는 문구도 2253건의 검색으로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조지아 관련 관심이 이상하게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의 침략으로 인해 자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나라는 7월에 2만 2,000번 검색되었는데 이는 2026년 초 조지아 여행 검색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고하는 곳은 얀덱스뿐만이 아닙니다. 노바야 가제타에 따르면 러시아 이주 지원 프로젝트인 렐로카츠에 접수되는 1일 문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4월 이후로 그 서비스에 대한 1일 문의가 70건에서 12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렐로카츠의 편집장인 알렉산드라 나자로바에 따르면 이러한 급증은 크렘린이 국민들에게 인터넷 제한을 시행한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일반 러시아인들에게 삶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의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렐로카츠에게 어느 나라로 갈지 선택하고 적절한 서류를 받아 가을 전에 러시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른 러시아인들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8월 19일 우크라이나 투데이 보도에 따른 것으로 매일 기록적인 2만 명의 러시아인이 자국에서 조지아로 국경을 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19,000명이 넘었고 8월 18일에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에만 6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민 당국조차도 이 수치가 이전 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자체 보도에서 추가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국경 쪽에는 대규모 교통체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빠져나가려는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시간당 50m밖에 움직이지 않는 이 줄에서 기다릴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줄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조지아에 들어가려면 정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르메니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서는 줄이 섰다는 보고는 없지만 러시아인들의 수요로 인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의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30% 나올랐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작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한 얀덱스 데이터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7월에 러시아인들이 앞서 언급한 다른 어떤 검색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 특정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그 검색어는 동원령이었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7월에 그것을 검색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이 단어 하나에 대한 검색이 6월 130만 건에서 7월 340만 건으로 166%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동원령을 이렇게 많이 검색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아마도 소셜미디어 채널이나 국영이 아닌 뉴스 소스를 통해 동원령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검색을 해보고 자신들이 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싫어해서 얀덱스에서 동원령을 검색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러시아를 떠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이미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황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그 이유를 5월부터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5월 8일 DW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말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말과 신호 뒤에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러시아의 추가 동원보다는 이 침략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자는 생각이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인용문에서의 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수십만 명의 러시아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8월에 이 주장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아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푸틴이 9월에 예정된 국가 두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을, 즉 가짜 의회 선거 직후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계획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젤렌스키는 현재 참여가 허용된 모든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평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에게조차 이 전략은 너무나 투명해서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푸틴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젤렌스키의 말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은 러시아에서 곧 동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22일 러시아 전쟁평가에서 전쟁연구소 ISW, ISU메어를 러시아가 이미 미래의 동원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7월 22일 국가두마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범죄자 러시아인의 범위를 마약 밀수 및 조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는 은밀한 동원입니다. 그 전날 러시아의 내무보안군인 로스그바르디아가 자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은 전시동원과 시민 소유와 관련된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모든 일 이전에 ISW에 따르면 2025년 11월 에도 푸틴이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예비군을 전투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동원입니다. 크렘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실행된 것뿐입니다. 크렘린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8월에도 나옵니다. 8월 20일 BBC 모니터링 서비스는 러시아 기업들이 군사 등록을 담당할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자원 입대 등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는 이상한 움직임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역할을 위한 일자리 공고가 2,6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는 2022년 말에 단 500건이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러시아의 여러 금융업계 저널에서도 지침이 다시 발행되었으며 모두 고용주들에게 동원이 선포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조금 나고 있으니 불길도 머지않아 닥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르티잔 그룹 아테즈는 당국이 러시아 여러 지역의 군사훈련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문에는 훈련장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러시아 당국이 언제든지 대규모 신병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묘한 법안이 막 국가두마에 제출됐습니다. 법안번호 1322만 968은 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영업정지와 약 12,1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도입합니다.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이 찾아왔을 때 기업이 거절하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군이 자산, 장비, 심지어 사람들까지 강제로 압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미묘하고 또 명확한 신호들이 모두 모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러시아인이면서 군 복무 연령이라면 지금이 떠날 때입니다. 크렘린궁으로서는 절박한 때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채널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몇 분 전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병역 등록을 담당할 사람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지원병 모집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사실만으로도 러시아가 동원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W는 4월과 5월의 일부 지역 수치를 공유했습니다. 4월에는 모스크바에서 1,708명이 전선에 자원했고 5월에는 1,378명이 자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에 자원한 사람들보다 약 1,000명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축소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만큼 푸틴의 전쟁에 자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2026년 1분기에는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적은 사람들이 군 복무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야니스 클루게에 따르면 하루에 입대 지원자가 8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숫자가 낮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숫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8월 22일 하루에만 러시아는 1,31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들은 자살에 가까운 돌격 명령을 받거나 사살구역을 몰래 통과해 우크라이나 진지에 도달하려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입과 산출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단순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크렘린의 끔찍한 전술로 인한 소모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원병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러시아는 가디언이 모병 대혼란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박함이라고 부릅니다. 그 매체는 또한 클루게의 수치를 언급하며 하루에 최대 1,000명의 자원병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모병이 사람들 앞에 거액의 돈을 흔들어 보이던 방식에서 러시아 징집병을 돕는 인권운동가 알렉세이 타발로프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카발로프에 따르면 다양한 구실로 속임수와 협박, 폭력, 그리고 위협을 통해 그들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징집 담당자들이 이제 러시아 경찰과 협력해 군 복무 연령대의 남성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그들의 직장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성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구금된 것이라고 통보받습니다. 그들은 결국 군 징집 사무소로 끌려가 복종할 때까지 구타당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러시아군 모집이 이 정도로 추락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주먹, 발, 그리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해야만 합니다. 징집 담당자들은 사상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동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렘린이 뭐라고 하든 동원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이 곧 그들을 전쟁에 강제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과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조지아로 탈출한 것 외에도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러시아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월 1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부치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부치움은 국가가 운영하고 크렘린이 지원하는 기관으로 푸틴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이도록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러시아 내 분위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기관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66%가 앞으로 자국의 힘든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초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인들은 동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전국적으로 확대될 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크렘린의 그물에 걸려 지금 이 순간에도 점검 중인 훈련장으로 보내진 뒤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7년 2월에 시작될 재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2026년에 실패한 작전 이후 러시아는 올해 첫 7개월 동안에만 약 22만 5,500명의 병력을 잃으면서도 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동원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도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며 애초에 전쟁이 아니라고 했던 이 전쟁에서 어떤 식으로든 승리를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바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한 일은 러시아 사회 전체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 동원령은 러시아가 현재 겪고 있는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에 따르면 익명의 러시아 장군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면 매달 최대 6만 명의 병력 손실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동원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자원병 모집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동원령이 발동될 가능성을 약 30%로 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인력 문제 때문이 아니라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제학자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연패를 거듭해서 승리의 기분이 어떤지조차 모르는 도박판의 남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주사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박꾼의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2022년 9월 의부분 동원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최소 1,3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크렘린은 강경하게 탄압하며 참가자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수천 명이 전쟁 반대,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0만 명에 대한 부분 동원이었습니다. 크렘린은 두 번째로 그 숫자에 20만 명을 더 추가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소문만으로도 대규모 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탈출할 방법을 찾거나 본격적으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같은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크렘린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모든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동원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 보도에 따르면 9월 20일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젤렌스키가 전쟁을 지지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만들려 한다는 말을 했을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 선거에 전쟁을 지지하는 정당들만 출마시키면 자동적으로 그런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푸틴이 원하는 인물들을 러시아 의회에 앉히고 나면 그때가 바로 동원령을 걸고 승부수를 던질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거짓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8월 21일 유엔 주재 러시아 연구대표 바실리 네벤지아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동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계획된 바도 없고 예상되는 일도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숫자는 다르게 말해줍니다. 단순히 모집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아직 출국이 가능할 때 나라를 떠나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징집관이 찾아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푸틴의 소나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지도자가 러시아를 한 재앙에서 또 다른 재앙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도록 도망치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푸틴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다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주사위가 곧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있어 새로운 동원령은 크렘린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조치를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 150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치에 가까워지면서 무의미한 군사적 손실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미래와 러시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이 채널은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신경쓰는 진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구독하고 아래 댓글로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드는 군사보도를 지원하고 독점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